포르쉐 911 카레라 4S 모델입니다. 991 MK2까지 굉장히 재미있게 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은 992 최신형 포르쉐 91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범퍼 하단부의 느낌이 조금 더 강인한 모습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관에서 보여주는 부분들은 그 정도 생각이 되고요. 본닛 위에 주름도 양쪽으로 살짝 선을 두고 있어서 조금 더 에어로다이나믹을 고려를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에는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엑사이트라고 해서 가시거리가 약 600m까지 간다고 하는데 덕분에 야간에 밝은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PDLS 시스템 플러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엑사이트라고 해서 가시거리가 약 600m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최신의 헤드램프를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이 아래쪽으로도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처럼 이렇게 세로로 줄줄줄줄 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가운데에 이 헤드램프를 기준으로 4개의 포인트 그리고 아래쪽에 앰비언트 라이트처럼 되어 있는 이런 구성이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DRL도 LED로 길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통적으로 꾸준하게 포르쉐가 잘 해주는 부분이죠. 완전히 어둡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느낌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헤드램프를 껐을 때고요. 헤드램프를 켜게 되면 굉장히 광원이 멀리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직진성이 확연히 좋아진 느낌이 드네요. 야간에 어두울 때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려 봅니다. 안쪽에 앰비언트 라이트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불이 들어와야 될 부분들의 포인트들만 흰색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포르쉐를 접했을 때 측면의 바디라인이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우주선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운동장의 그 지붕과 유사한 형태의 이 볼륨 라인이 조금 더 이색적인 느낌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 앞쪽에는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 뒤쪽에는 21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지금 보여지는 것과 같이 캘리퍼가 굉장히 큰 걸 보실 수가 있고 디스크도 타공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브레이크 성능을 충분하게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디 라인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전장이 조금 짧아진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네요. 후측면에서 봤을 때의 강인한 느낌, 포르쉐다운 느낌 확실하게 전달이 됩니다. 뒤쪽이 어깨가 확 벌어져 있고 앞쪽이 약간 좁아지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구동계가 대부분 뒤쪽에 와 있고요. 엔진까지 뒤쪽에 있기 때문에 포르쉐만의 독특한 형태를 유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어 쪽에 보시면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제가 지금 살짝 들어놓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공구의 역학을 고려를 해서 일단 차 안에 타게 되면은 저 부분이 딱 접힙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 역시 플래그 타입인데 유려한 곡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기능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루프 라인이 굉장히 독특하게 떨어지고 있죠. 여기에 팬더 쪽으로 굉장히 커다란 덩어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볼륨감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전에는 911 MK2까지만 하더라도 4S냐 뭐 2륜이나 4륜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량의 전폭이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992에 와서는 991 대비 약 45mm 정도 전폭이 늘어났기 때문에 2륜, 4륜의 구분이 없이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이 저는 이 후면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 같다라는 느낌보다는 마치 우주선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쪽이 굉장히 좁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확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약간 어두워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이어가 그 깍두기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300 시리즈가 넘는 타이어를 보게 되면 이 정도의 스탠스를 갖춰주는 것 같습니다. 배기는 양쪽으로 듀얼로 갖춰져 있는데 역시 가변 배기 놓치지 않았고요. 좀 독특한 부분이 이 위쪽에 보시면 냉각 핀이 예전에는 가로 형태에서 세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가운데 붉은색으로 두 줄 있죠. 양쪽을 세보시면 정확하게 9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992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이런 포인트를 갖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기존에는 냉각 핀 하면은 거의 가로 형태를 많이 고수를 했었는데 세로형으로 바꾼 이런 것이 바로 혁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테일램프의 디테일은 얇고 가는 선이 길게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풀 LED로 적용이 돼 있고요.
방향 지시등까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LED를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터링도 911 카레라 4S라고 해서 조금 독특하게 구성을 해주고 있고, 아래쪽에 디퓨저는 다시 봐도 굉장히 과감하고 공격적인 느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포르쉐는 앞쪽에 트렁크 공간이 존재합니다. 기내형 캐리어보다 약간 큰 사이즈도 수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웬만한 마트 장보기 정도는 소화가 가능해 보여요. 6기통 트윈터보 엔진이 장착이 됩니다. 배기량은 2981cc고요. 최고 출력은 444마력, 토크는 54.1입니다. 절여백은 약 3.6초로 알려져 있고요. 최고 속도는 306, 8단 PDK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포르쉐의 라인을 그대로 형상화한 느낌인데요. 약간 장난감 같으면서도 독특한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실내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은 지금 아웃사이드도 핸들인데요. 히든 타입으로 이렇게 숨어 있다가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펼쳐지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쪽 공간은 포르쉐다운 느낌 고스란히 전달을 해주고 있고, 시트는 보기에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의외로 편합니다. 가죽의 질감 좋은 편이고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원톤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전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가죽의 텍스처라든가 이 디자인이 굉장히 꼼꼼하고 심플한 느낌이 좋습니다. 올 오토 타입의 윈도우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하이그로시 재질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재질은 아닙니다.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맵 포켓은 앞쪽하고 뒤쪽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효율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911 카레라 4S라고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에 앞쪽에 트렁크, 뒤쪽에 엔진룸을 살짝 열 수 있는데 엔진 정비를 하려면 차를 들고 밑에서 접근을 해야 되죠. 전동 시트는 다양한 형태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럼버 서포트 미세 조정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뒤쪽 자리를 살짝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잡아당기면 뒤쪽은 이 정도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전하고 달라진 게 크게 없는 것 같고, 성인이 앉기는 굉장히 곤란한 좌석이고요. 아이들이 잠깐 이동할 때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닥 부분을 보시면 스포츠 페달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금속하고 알루미늄 혼합이 되어 있고 간격도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풋레스트 의외로 길고 넓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고요. 화면에 잠깐 어둡게 보일 것 같습니다만 이쪽에 레버가 하나 있는데 전동으로 틸팅 앤 텔레스코픽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스마트 키예요. 스마트 키가 넣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키가 나와 있으면 스마트 키고, 옵션을 안 하시면은 키를 이렇게 삽입시켜서 돌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확실히 요즘에 변화하고 있는 게 로터리 타입의 조명 스위치는 이제 안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버튼 타입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인데, 지금 이 옵션은 매트한 컬러를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고급스럽고 차량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한번 타볼게요. 시동은 이쪽에서 뒤트는 방식이고요. 굉장히 우렁차죠. 클러스터는 5 실린더 타입을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 가운데는 아날로그 타입이고 양쪽에는 풀 디지털 방식을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처럼 지금 왼쪽에 있는 부분들 컨트롤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바꿔서 컨트롤을 한번 해보면, 문을 닫아볼까요? 다양한 정보들 이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이 깔끔하고 해상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만족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스티어링에 좀 가려서 시인성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도 이쪽에 표시가 되죠. 그리고 스티어링 좌측에는 지금 보시면은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차는 아래쪽에 ACC 컨트롤은 이쪽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이 아래쪽에서 스틱 타입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 안쪽에 있는 내용들,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뒤쪽에는 지금 금속 재질로 만져지는데 패들 시프트도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 원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잠깐 보여드리면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그리고 웻 모드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전자장비가 개입을 해줘서 차량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요 끝 가운데 있는 꼭지 누르시면은 잠깐 신세계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스포츠 크로노는 필수 옵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포르쉐를 구입한다면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녀석은 꼭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미 파나메라에서 봤기 때문에 해상도도 좋고 메뉴 구성이 심플한 게 특징이죠.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가져가면 메뉴가 펼쳐지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제스처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또 사용의 편리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변백, 이 차량은 지금 옵션이 좀 돼 있어서 가변백이랑 스포일러까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 타입으로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 비상등 스위치의 위치가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에어벤트가 2개 자리 잡고 있는데 에어벤트 위치가 생각보다 이 배 쪽으로 올 것 같은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조장치 컨트롤들은 이쪽에 이 토글 타입 스위치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 같은 것들은 뭐 기존의 다이얼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클래식한 느낌도 들고요.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이 이 기어 노브인데요. 기어 노브가 토글 스위치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딸깍딸깍 이렇게 조작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브랜드가 바로 포르쉐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진을 한번 넣어볼까요? 생각보다 해상도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카메라는 조금 개선이 돼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프트 바이어 와이어 방식이라서 버튼으로 P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요런데 깨알로 보시면 이렇게 911 보이시죠?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 갖추고 있는데 딸깍딸깍하는 이 조작감이 아우디 폭스바겐의 느낌이 확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그 하이그로시는 조금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고요. 컵홀더는 뒤쪽에 오픈 타입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는 팔 거치할 때는 참 좋은데 안쪽의 공간은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조명이 은은하게 들어오는데 SD카드하고 USB 단자 2개 마련이 돼 있고요. 조수석 수납함은 여기서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공간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없고요. 이쪽에 컵홀더가 누르면 이렇게 숨어 있어서 조수석의 컵홀더는 이쪽에 그리고 운전석의 컵홀더는 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려 봅니다. 잡소리도 크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루프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잡소리도 없고 타르가 탑이나 오픈 그러니까 소프트 탑을 선택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유리로 넓게 구성이 되어 있는 썬루프를 선택을 하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아요. 포르쉐 911 카레라 4S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991 MK2를 굉장히 재미있게 탔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992 모델입니다. 가장 최신의 911을 타보고 있고요. 이전 세대하고 911 MK2의 엔진의 기본 스펙을 유지하면서 분사 방식이라든가 몇 가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느낌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동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자동으로 오토 스탑앤고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켜졌다 꺼졌다 할 때의 느낌도 이전에는 굉장히 좀 거친 느낌들이 들었는데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스무스한 느낌? 포르쉐답지 않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앞쪽에 20인치, 뒤쪽에 21인치 타이어를 옵션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승차감이 와 이게 20인치 이상의 차량에서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포르쉐가 외계인이 만든 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포인트에서 제가 좀 느끼는 것 같고요. 앞쪽에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 멀티링크의 조합은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의 표본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스펜션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단한데 하드하고 불편할 정도의 단단함이 아니고요. 안정감 있고 진득하면서 쫀득한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991 MK2에서 992로 넘어오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데일리로 이 차를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해졌다는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성능은 확실히 엔진의 파워라든가 미션의 반응은 기존보다 확연하게 좋아진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도심주행에서의 어떤 부드러운 느낌들 데일리카로 이 차를 사용했을 때 스트레스가 상당히 좀 적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도 보시면 굉장히 좀 인터페이스가 세련된 느낌으로 잘 변화를 해주고 있고
조금만 더 개선이 되면은 크게 불편하지 않겠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야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서스펜션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9922에 와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상쇄됐다라고 하는 점 분명히 전달을 드려봅니다. 비가 와서 제가 많이 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코너 같은 거 돌아보면 이 무게중심의 변화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과한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안정감이 대단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전달을 드려보고요. 포르쉐는 직선 주행에서 고속으로 왕 달리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완전히 하드코어한 와인딩을 진짜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여 봤을 때에 느끼는 쾌감, 그게 바로 이 포르쉐의 장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와서도 그 진가는 꾸준하게 전달이 되고 있고요. 2통 트윈 터보 엔진은 444마력인가요? 400마력 중반대까지 마력을 끌어올리면서도 토크도 충분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에 있어서의 부족함이나 아쉬움 같은 부분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8단 PDK는 굉장히 마일드한 느낌도 전달을 해주면서 모드 간의 편차를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놨을 때의 빠릿빠릿한 느낌,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도끼로 뒤에서 이렇게 후락 패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굉장히 터프하고 강력한 그런 미션의 변화를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토크는 54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최고 속도는 300km가 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06km인가요? 그리고 제로백이 3초대 3.6초 7초 정도로 알고 있는데 비가 와서 제가 제로백 테스트를 못 해보는 게 못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클러스터가 가운데는 예전의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를 하면서 좌우에는 그냥 풀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마치 5 실린더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양쪽에 두 개에서 4개의 실린더는 그냥 이 구현만 한 걸로 보시면 돼요. 다양한 기능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좋고요. 또 왼쪽 모니터에는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돼서 보여줍니다. 근데 글쎄요, 이 화면에 내비게이션을 보여준다는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지만 스티어링이 좀 작고요. 여기에 또 이 손이 들어가는 파지하는 부분이 조금 볼록하게 나와 있어서 화면을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효성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방의 시야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플래그 타입으로 아웃사이드 미러가 부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의외로 이 사이드 쪽의 시야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헤드룸이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헤드룸이 여유가 많이 있다 보니까 헬멧 같은 거 쓰시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시고 서킷에서 이 차를 타셔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시트의 착자감도 나쁘지 않고요. 이거를 모드를 조금 바꿔보면은 지금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듀얼, 웹 이렇게 모드가 5가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리스폰스 잠깐 한번 보면은요, 이 차로 조용히 얌전히 정속 주행을 하고 달린다는 거는 대단한 인내심을 요구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가변 배기가 적용이 돼 있어서 확실히 뒤쪽에서 엔진하고 배기하고의 그 매칭을 통해서 나오는 이 기계음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 기계음이 제가 약간 지금 톤이 올라가는 걸 느끼실 것 같은데요,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이 두근두근 할 정도로 정말 짜릿한 느낌 확실하게 구현을 해주네요. 제로백을 여기서 찍어 드려야 되는데 그냥 한번 가속만 살짝 해볼게요. 살짝 해보면 풀악셀 아닙니다 지금. 요 정도인데 웬만한 뭐 2리터대 터보 차량들이 풀악셀을 했을 때보다 그냥 가볍게 밟아줘도 이 정도의 제로백을 보여줍니다. 가속 성능이 출중하다라는 얘기죠. 맘먹고 달리면 3초대에는 충분하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스포츠 크로노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저 녀석 때문에 저는 괜히 좀 더 잘 달릴 것 같고 약간 클래식한 느낌도 들면서 포르쉐의 그 맛깔나는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감성을 한 플러스 10 정도 더 업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성능도 살짝 한번 봤고요. 브레이크 성능은 달리기만 잘 달리느냐? 절대 아닙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그냥 바닥에 팍 꽂힙니다. 그러니까 100m 스프린터가 100m를 달리는 선수가
전력 질주를 하다가 그 자리에 양반다리라고 바로 앉는 듯한 그런 느낌의 브레이크 성능은 포르쉐만이 구현을 해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이 친구가 엔진도 뒤에 있고 구동계가 다 뒤에 있다 보니까 물론 4륜구동 차량이라서 이 친구는 조금 무게 배분이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구조적으로 유리한 구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차를 가지고 이런 성능을 낸다라는 거는 와 정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포르쉐 외계인 맞는 것 같아요. 이 차에서 단점은 저는 딱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격이 베이스 모델이 아마 1억 7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옵션을 한두 가지 포함을 시키시게 되면은 뭐 2억은 훌쩍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옵션을 넣기 나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국내 소비자분들이 조금 선호하는 옵션 사양을 대충 조합을 해보면 약간 2억 1천에서 2억 3천 그 사이가 가장 많을 걸로 예상을 해보는데요. 가격에 대한 부담, 물론 이 포르쉐에 대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옵션 구성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연비가 약 8km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심에서는 연비가 좀 안 좋습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약 6km 후반에서 7km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지금처럼 이 80에서 100 정도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차량을 주행을 해보면 두 자릿수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비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좋은 편이에요. 근데 도심에서의 연비가 조금 아쉽다, 이 정도로 단점을 전달드려 봅니다. 노면에서의 소음이라고 표현드리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이 광폭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면에서 이 타이어 마찰음은 조금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A필러 쪽에서의 풍절음이나 측면에서 이렇게 차들이 쌩쌩 지나갈 때 훅훅하고 울리는 공명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응이 좀 잘 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은 약간 전달이 되지만 이중접합 차음들이 물론 아니죠. 이런 차량에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 유리를 적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A필러 쪽이라든가 측면에서의 풍절음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지금 거리 조절도 민감도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가속이나 감속이 꽤 민감하고 또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옵션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진짜 코너링은 칭찬을 해도 아깝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가 돌아나가는지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포르쉐의 코너링만큼, 특히 911 카레라 4S 같은 경우는 4륜까지 또 받쳐주고 있으니까 뉴트럴이 뭐다라는 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차 타보시고 한번 코너링 밟아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코너가 돌아나가는지 신기할 따름이네요. 지금처럼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이렇게 달려보더라도 도심에서도 크게 부담감이 없어요. 그리고 의외로 또 이 최저지상고가 조금 있는 편이다 보니까 과속방지턱 같은 거 넘으실 때도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닿이거나 걸리거나 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 데일리카로 이 차를 도심에서 사용을 했을 때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의 분사 방식이 바뀐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전 세대 911 NK2에서의 느꼈던 도심에서 주행할 때 좀 조금은 거칠어서 약간은 부담스러웠던 그런 느낌들이 특유의 그 엔진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확실히 좀 개선된 느낌입니다. 마일드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변환을 하고 힘껏 밟았을 때는 전보다 훨씬 더 거친 느낌을 잘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요약을 해드리면, 이전보다 마일드 할 때는 조금 더 마일드 해줬고요, 거칠 때는 한없이 더 거칠어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느낌들이 그 갭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지금 터널 안을 주행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생각보다 조용하죠? 의외로 조용합니다, 이 친구. 도심에서 주행을 하시더라도 뭐 기동성이나 순발력 이런 거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뭐 전혀 불편함 같은 거 없고요. 연비가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 승차감도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이 오래 타면은 실내가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또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공간적으로도 크게 이렇게 답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도 생각보다 착자감이 좋은 편이고,
등받이도 단순한 모형인데 등을 잘 지지해주고 또 허리를 편안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심에서 이 차를 데일리카로 활용을 하셔도 크게 불편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정도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세컨카가 있죠. 이 차를 뭐 메인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메인으로 세단을 타시고 이런 차량을 세컨으로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차 한 대만으로도 뭐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시다고 하면 충분히 소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편안합니다. 도심 주행에서도. 네, 이상 준이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